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올해로 62, 평생 교직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평범한 남자입니다. 남들처럼 은퇴 후 소일거리나 하면서 아내와 손주 보며 조용히 지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욕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크게 해보자. 그 욕심이 결국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말았습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15억을 벌었을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은퇴 동기들은 퇴직금 가지고 은행 적금에 넣을 때 저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야, 김 사장, 이제 내가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간다. 그 소리가 그렇게 달콤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는 20억 가까운 돈을 손에 쥐고도 결국 파산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원래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퇴직 전 몇 년 주식시장이 화랑이었지요. 젊은 직원들이 점심시간마다 주식 어플을 보며 떠드는 걸 들으며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겁나서 적금 깨서 1,000만 원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1,200만 원이 됐습니다. 뭐야,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눈이 뒤집힌 게 대학 후배 녀석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요즘은 코인이 대세예요. 주식은 느려요. 겁도 없이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 넣은 돈이 불어나더니 순식간에 억 단위로 바뀌더군요.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남아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오르는 날이면 아내에게 괜히 으스댔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진짜 강남 아파트 하나 사겠어. 결국 3년 만에 15억을 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투자의 귀재라 불렀습니다. 친구들은 술값도 다 저더러 내라 했습니다. 기분 나쁘기는커녕 제 존재감이 커지는 것 같아 오히려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선배, 요즘 무인텔이 대박입니다. 인건비 안 들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돈이 굴러와요. 후배 녀석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은퇴했다고 집에만 있을 게 아니지. 이제는 사업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은행에서 5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손에 있던 15억까지 합쳐서 총 2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위치 좋은 도심 근처 건물을 얻고 무인 체크인 시스템, 최신식 침대, CCTV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간판 불을 켜던 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사장이다. 김 사장,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방도 꽉 찼습니다. 수익도 쏠쏠했습니다. 내 선택은 역시 옳았어. 스스로를 자화자찬했지요.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 수요가 확 늘어나자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무인텔보다 고급 호텔, 펜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같은 무인텔은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대출이자, 관리비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달에도 적자네. 장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 정리해요.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허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보,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아들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퇴직금은 어디 가고 왜 빚까지 지신 거예요?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조용히 사세요. 왜 자꾸 모험을 해요?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아빠는 너희보다 세상을 오래 살았어. 결국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사업은 끝내 기울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갚지 못했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무인텔은 처음 몇 달만 반짝이더니 금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던 날들은 추억처럼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객실은 하나둘 비어가기 시작했고 기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전기세와 관리비만 삼켰습니다. 돈이 들어오기보단 새어나가기 바빴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출 이자는 하루하루 제 목을 죄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빨간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결국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사업이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하게 불을 밝히던 간판은 초라하게 꺼져 있었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 무참히 뜯겨나갔습니다. 불과 2년 전 사람들 앞에서 김 사장이라 불리던 제가 이제는 빈털털이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욕심은 결국 사람을 삼키고 만다는 걸 말입니다. 남은 돈 한 푼 없이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은행 적금에 넣고 손주들 용돈이나 챙겨주며 살 걸.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잘 나가던 사장일 땐 술자리에 불러주더니 빈털터리가 되자 다들 모른 척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인텔 사장으로 폼 잡던 제가 지금은 새벽마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었던 무인텔 바로 옆에 있는 스무넷시 편의점에서 말입니다. 예전엔 모텔 사장이라고 큰소리치며 거들먹거렸는데 이제는 젊은 알바생들과 교대하며 컵라면과 담배를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손님 중 어떤 사람은 절 알아봅니다. 여기 무인텔 사장님 아니셨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벌어야 월세 내고 하루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저 같은 길을 걸을 뻔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무인텔 사장에서 편의점 알바로 추락했지만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60대, 은퇴 후 인생 2막을 시작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경험으로 버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식으로,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때는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제 사업가다, 투자의 귀재다. 그렇게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굴러와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은퇴 이후 60대에 듣는 달콤한 말 사탕발림처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고 다시 일어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라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의 실패는 곧 노후의 파산이고 가족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옆집에서 잘 된다 하더라. 누구는 대박 났다더라. 이런 소문에 귀 기울이다 보면 내 인생의 전 재산을 남의 입에 맡겨 버리는 꼴이 됩니다. 남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남의 말은 달콤하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지는 것이지요. 60대 이후 남의 말은 참고만 하고 결정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몸으로 깨달은 명언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이고 내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을 허술하게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한번 무너진 노후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60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큰 돈을 버는 지혜가 아니라 있는 돈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사업은 철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과 내 손으로 확인한 것만 믿어야 합니다. 저는 결국 무인텔이라는 사업에 잘못 뛰어들어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나이에 중요한 건 모험이 아니라 안정이다. 그 교훈이 제 가슴을 평생 지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60대 이후 남의 말에 인생을 걸지 마라. 노후의 열쇠는 남이 아닌 바로 당신 손에 달려 있다. 망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